안녕하세요. 수익 맛집 돈슐랭입니다. 이번 주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포에서 반등입니다. Fear and Greed 지수가 지난주 19점 극도의 공포에서 이번 주 38점 공포로 올라왔고요. 나스닥은 4%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동안에도 걱정거리는 줄지 않았어요. CPI가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한 주를 7코스, 풀코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온도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Fear and Greed 38점. 공포 구간이지만 지난주 19점에서 거의 2배 회복됐습니다. VIX는 19.23으로 내려왔어요. 지난주 24 가까이 올라갔던 거 생각하면 변동성이 상당히 가라앉았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17%, 주간으로는 0.004%포인트 올랐는데요.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482.7원, 주간으로 29원 내려갔어요. 달러 강세가 살짝 진정됐지만 아직 1480원대. 서학개미분들께는 여전히 환율 부담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 3대 지수 성적표입니다. S&P 500 6816포인트, 주간 플러스 3.1%, 나스닥 22,903포인트, 플러스 4.12%, 다우존스는 플러스 2.67%, 러셀 2000 중소형주도 플러스 3.54%를 기록했습니다. 전 지수가 3% 안팎으로 뛰었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면 주 초반에 눌렸다가 수요일 이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전쟁 리스크 프라이싱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낙폭 과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익힙니다. 섹터별 성적표입니다. 이번 주 1등은 기술 섹터 XLK 플러스 4.27%였고요. 산업재 플러스 4.2%, 임의소비재 플러스 3.5%, 소재 플러스 3.5% 순으로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이 고르게 강세였습니다. 반면 꼴찌는 에너지 XL이 마이너스 4.59%입니다. 유가가 이번 주 1%대 내려갔거든요. WTI 배럴당 96.57달러.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유가 상승이 일단 멈췄고 에너지 섹터가 차익 실현에 눌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두 섹터의 격차가 9%포인트라는 겁니다. 같은 주에 기술은 4% 오르고 에너지는 5% 빠진 거예요. 포트폴리오 섹터 배분이 성과를 크게 갈라놓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2024년 초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그게 주유소 가격으로 그리고 CPI 에너지 항목으로 직행했습니다. 흐름을 그려보면 호르무즈 봉쇄, 유가 급등, 미국 펌프 가격 상승, CPI 에너지 항목 급등, 전체 CPI 3.3%, 연준 고민 심화순입니다. 핵심 변수는 코어 CPI, 에너지와 식품을 뺀 기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는 점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정학발 충격인가, 구조적 인플레이션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연준 고위관리가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다음 CPI 발표는 4월 말입니다. 그 숫자가 연준의 하반기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국회가 26.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발의 10일 만에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연간 GDP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코로나 대응 추경 11.7조 원에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란 전쟁의 경제 충격이 컸다는 얘기고요. 여야가 10일 만에 합의했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평소 예산 심의에 수개월이 걸리는 국회가 이렇게 속도를 냈다는 건 경제 충격의 심각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가격 상승분 기업 가계 지원,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물가 안정 대책이에요. 투자 관점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곳은 LNG 및 해운 섹터와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 기업들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란 미국 사이에 휴전이 성립됐음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제한적 운항 상태입니다. ADNOC,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 CEO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해협 주변의 기뢰 제거, 경비 체계 재구축, 보험사들의 위험 재평가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통과하는 요지입니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해요. 일본도 미국 호주 LNG로 공급처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그려보면 호르무즈, 봉쇄 지속, LNG 수요 급증, 미국, 호주, 카타르 LNG 생산국 수해, LNG 스팟 가격 상승, 한국, 일본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 경상수지 악화 압력, 원화 약세 지속입니다. 호르무즈가 언제 정상화되느냐가 올 하반기 아시아 경제와 환율의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4월 15일 JP 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 시티그룹, 골드맨삭스가 1분기 실적을 동시에 발표합니다. 빅뱅크가 선발타자예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연체율과 대손충당금 규모. 이란 전쟁 이후 기업 대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둘째, 트레이딩 수익.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투자은행 트레이딩 부서는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정학 위기 직후 분기에 대형 투자은행의 트레이딩 수익은 평균 15에서 20% 증가했습니다. 빅뱅크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 금융섹터가 다음 주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4월 17일에는 넷플릭스와 TSMC 실적도 나옵니다. 이 두 종목은 각각 소비 심리와 반도체 수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줍니다. 이번 주를 딱 7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Fear and Greed 38, 공포에서 회복 중, 나스닥 플러스 4.12%, 이번 주 최강 지수 빅스 19.23, 변동성 진정, CPI 3.3%, 2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 추경 26.2조, 이란 전쟁의 경제 청구서, 기술 섹터 플러스 4.27%, 강세대, 에너지 마이너스 4.59% 약세, 호르무즈, 여전히 봉쇄 중. 이 7숫자가 2026년 4월 둘째 주를 요약합니다. 서학개미분들, 지금 이 세 가지 체크하세요. 첫째, 달러원 1482.7원입니다. 달러 강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1480원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주식 보유 중이시면 달러 기준 수익과 원화 환산 수익이 다를 수 있어요. 한해지 여부와 환차익 환차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입니다. 둘째, 나스닥 기술주 포지션입니다. 이번 주 4% 뛰었지만 CPI 발표 이후 금리 경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고 PER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수익이 낮다면 리밸런싱 시점을 점검하세요. 셋째, LNG 에너지 안보 테마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미국 호주 LNG 생산 기업들의 실적이 구조적으로 개선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에너지 안보 테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이번 주 눈에 띄었던 것들 짚겠습니다. 첫 번째, 쇼니얼 에너지 티커 LNG입니다. 미국 최대 LNG 수출업체인데요.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수록 아시아 LNG 수요가 증가하고 그 공급처 1순위가 미국 LNG입니다. 실적과 수주 모두 구조적 상승 논거가 있어요. 두 번째, TPS ETF, 티커 TRP입니다. 물가연동채권 ETF입니다. CPI가 3.3%까지 오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포지션으로 관심 가질 만합니다. 세 번째, XLK, 기술 섹터 ETF입니다. 이번 주 섹터 1등이었는데요. 기술주 리바운드가 단순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는 다음 주 TSMC 실적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관심 목록이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기준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관심 목록 추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2035년 ISMR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목표를 공식화했는데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한국의 중장기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호르무즈 위기를 계기로 원전 SMR 테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기술 뉴스 하나 더. 프랑스 정부가 윈도우스를 버리고 리눅스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접적인 투자 임팩트보다는 미국 빅테크 의존 탈피 흐름의 가속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유럽 공공부문 매출의 장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레드햇, SUSE 등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업들은
수혜 관점에서 지켜볼 만합니다. 다음 주 메뉴판 보겠습니다. 이번 주보다 더 바쁜 주입니다. 화요일 4월 15일. 미국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스와 빅뱅크 실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JP 모건, 골드만, 웰스 파고, 시티그룹. 소비 심리와 금융 섹터 건전성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수요일 4월 16일에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현황 보고서인데요. CPI 발표 이후 연준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힌트를 줍니다. 목요일 4월 17일에는 넷플릭스와 TSMC 실적이 나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 지출 심리, TSMC는 AI2 반도체의 수요 사이클의 바로미터입니다. 다음 주 이 세 가지를 보고 5월 포지션을 조정하세요. 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포 속에서 시장은 올랐고 불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워런 버핏 말이 생각나는 주였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 Fear and Greed. 38점 공포 구간에서 시장이 3에서 4% 올랐죠. 하지만 호르무즈는 아직 닫혀있고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주 빅뱅크 실적을 보며 시장의 내구성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과 모든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슐랭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